안녕하세요. 제임스콘TV의 박선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스토리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한테 이런 질문이 왔어요. 저는 브랜드 스토리 없는데요. 컨텐츠도 빈약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이야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자 오랫동안 기억되는 브랜드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극작을 전공했어요. 생소하시죠? 보통은 경영 전공자, 막 사업하시는 분들이 교육업에 대한 부분을 하실 때는 교육자시거나 그렇잖아요. 저는 특이하게 극을 전공했거든요. 극작이라는 걸 공부를 할 때 극이라는 단어 한 글자 가지고 공부를 해요. 한자로 극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호랑이랑 돼지가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극이다. 셰익스피어가 말하죠. 인생은 극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극처럼 무언가와 무언가와 싸우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부라고 한다면 서로 싸우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더 승진하기 위한 싸움을 지속하거나 우리는 어떤 싸움이든 하면서 이야기를 구축해 가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요. 브랜드 스토리라는 거를 생각할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싸웠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어떤 넘어가야겠다거나 이 이야기를 어떻게 구축해야겠다로 연결되어서 가지 않고 무조건 트렌드가 뭐지? 어떻게 하면 이걸 돌파하지? 정부 사업에서 좋아할 만한 이야기가 뭐지? 라고 구성함으로써 생명력을 자기 안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외부가 원하는 이야기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컨텐츠도 요즘에 키즈 카페가 대세래. 요즘은 3D가 대세야. 그러고 나서 거기에 얹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따라 하잖아요. 그럼 바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먼저 했는데? 내 아이디어인데? 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 해볼까요? 저는 극을 전공했어요. 극이라는 단어는 호랑이와 돼지가 칼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 두 개가 싸우는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싸울지를 고민하지만 작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는 어떤 돼지와 어떤 호랑이를 싸우게 할지에 따라서 퀄리티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브랜드의 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요셉 아저씨예요. 요셉 아저씨가 코트를 사 입었어요. 이 이야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고 이 스토리는 호랑이의 무엇과 돼지의 어떤 점을 가지고 싸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구경해보세요. 편안하게. 요셉 아저씨는 낡은 코트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더 못 쓰게 되면 보통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죠? 버리고 새로 사 입죠? 근데 할아버지는 이거를 개어가지고 조끼로 만들어 입어요. 그 다음은 넥타이로, 넥타이에서 더 낡으니까 단추로. 만약에 이 이야기에서 호랑이와 돼지의 존재 자체가 외부에 있었다고 한다면, 외부에, 내면이 아니라, 그러면 할아버지는 이것을 빨리 탈피하고 싶어 하시거나 다른 이야기가 전개됐을 거예요. 코트의 이야기는 더 이상 전개되지 않고 그냥 버리고 끝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약간 CF로 치면 낡은 코트를 벗어 던지세요. 나의 코트는 땡땡입니다. 뭐 그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셔서 할아버지는 호랑이의 그 위치에 자신의 감정의 선을 반전을 시킵니다. 수치심이거나 부끄러움이라는 호랑이가 아니라 그걸로 싸웠다면 숨었겠죠. 아니면은 친구들한테 나한테 그렇게 보이지 마 하면서 화를 내거나 무슨 그런 극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요셉 아저씨는 그렇게 하지 않고 창의적이게 어떻게 하면 더 유쾌하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더 새롭지? 라는 시선으로 시작하시니까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펼칠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이 모든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책을 만드시고 계세요.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호랑이의 자리에 무엇을 두거나 돼지의 자리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브랜드의 힘이 달라지고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이야기 전체가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할아버지도 지금 자신이 브랜드가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저는 마지막 장에 있는 그 글인데요. 제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지금 혹시 삶에 힘든 부분이 있으신가요?
관계에서 힘들거나 내가 발전돼야 되는 어떤 부분이 막혔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재료라고 보는 거예요. 스토리 컨텐츠에서만큼은. 스코는요, 바깥은 딱딱한 거지만은 촉촉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토리 컨텐츠도 바깥에서의 그 외부 자극을 못 받을 만큼 단단해지는 우리의 내면이 되지만 그 안에는 정말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촉촉하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 봐! 이젠 아무것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지만 이렇게 나는 또 만들고 있잖아. 바로 이 그림책을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지고 계세요? 그리고 브랜드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길 바라세요? 저에게 브랜딩을 받는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아주 딱딱하고 자신의 브랜드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릴 때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하필이면 왜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고 싶으세요? 하필이면 왜 양말이에요? 하고 물어보면 그 어릴 때 이야기들이 스토리가 되기도 하고 그 어릴 때의 이야기를 넘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 물건을 파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 생명력은 다르죠. 스토리 브랜딩에 대해서, 스토리 컨텐츠에 대해서 천문을 여시는 여러분, 첫 시작을 이렇게 출발해보세요. 호랑이의 자리에 있는 나의 감정을 밑바닥에 있는 힘들어하는 감정이 아니라 새로운 것, 대반전을 만들 수 있는 감정을 두고 돼지라는 자리에 트렌드 혹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말고 내가 좋아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걸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떠올렸던 것이 그림책이거나 혹은 할아버지는 이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노래가 되듯이 여러분도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컨텐츠로 이어져서 나 음악가가 될래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으로서 컨텐츠 사업가가 될래. 그 중에 한 개가 음악일 뿐이야. 다 해먹겠다. 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을 저는 스콘이라고 부르고 싶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극은 호랑이와 돼지가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고 인생도 결국은 무언가와 무언가 싸워야 해요. 그 싸움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끌려다니거나 혹은 내 감정의 북받침과 트렌드가 만나가지고 내가 이번에 돈을 벌어서 무조건 일어날 거야 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의 가장 최고조인 창의적이고 굉장히 대반전을 만들 이야기와 그 다음에 트렌드가 아니라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거 아니라 내가 너무 즐거워할 만한 이야기가 마주쳐서 뭐 하나 해결해보지?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한번 뚫고 나가보지?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 자기의 이야기 속에서 넘쳐나셔서 그 이야기의 전개가 대반전을 이루는 것이 컨텐츠 무한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책이 되어도 좋고 음악이 되어도 좋고 교재가 되어도 더 좋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에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 얘기 되게 좋지. 스토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알겠고 컨텐츠 다양하게 만들면 좋지.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차근차근 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게 있어? 라고 물으실까봐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도 스콘 하세요.